예, 안녕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행정 이념 중에 공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친구가 얘가 논의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공익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 공익이 뭐야 도대체? 공무원들은 공익 싫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단 말. 이걸 가지고 처벌해 버리면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런 게 논의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엔 법이 명확했어. 이게 논의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법이 안 되고 재량이 되게 많아 안 많아. 많기 때문에 통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윤리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익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다? 윤리 개념이에요. 윤리 개념이고, 자, 조심할 게 이거다. 얘를 논의한다는 건 되게 재량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논의되었다는 건 여러분 권한이 되게 크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걸 논의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다? 이걸 가지고 재량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갖고 좀 통제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문제 풀 때 했는데 법이 있고 윤리가 있다면 이 공익은 어디 쪽이야? 요쪽이야. 그래서 행정법 하다 보면 이게 나오죠. 위법하고 부당 나와 안 나와? 이거는 뭐 무효 취소 사유가 되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법을 보시면 항상 어떻게 나오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서 부당하거나 아니면 위법할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사법부는 부당의 문제 해결 못 하잖아 지금. 위법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행정 아니니까 이런 공익도 다뤄요. 얘가 그래서 이 친구 나왔을 때 법적 개념이 아니라 뭐다 기본적으로 윤리 개념이라는 거고 잡아놓고요. 자, 공익 반대말은 뭐 사익일 텐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자, 이러면 너무 애매하니까 그럼 공익이 뭔데?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에요. 반면 사익은 뭐다? 특수이익이야.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특정 이익을 옹호해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익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럼 동의할 수 없겠지? 근데 여러분이 근데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이익을 옹호한다면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념 봐봐. 불특정 다수다. 사회 일반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건 되게 이따 보겠지만 공익 실체설이에요. 과정서 이렇게 안 보고 뭐다? 개인의 이익이 모여가지고 쌓인 뭐가 돼? 공익이 돼요. 이게 설명하는 데 실체설입니다. 자, 내려가니까 법적 개념이 아니라 뭐다? 윤리 개념이고 시간이 지난 변해 안 변해? 변하니까 동태적이고요. 불확정적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공익 개념은 언제 들어온다? 행정이 윤리 개념이 언제 들어와요? 60년 들어와요. 자, 우리 저번에 했지만 윤리가 논의된 이유가 뭐라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뭘 주려고? 재량을 주고 어떤 결정 권한을 주려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 민주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요새 뭐가 들어와? 담론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공익을 지키지 않는다는 증명됐잖아. 정부 실패를 할 때. 이거 여러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맞잖아 지금. 뭐 사익 추구자 같은데 전부 다. 자, 신행정론 때 들어왔고요. 특히 재량이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나마 통제해 보겠다는. 그래서 문제 조심해야 된다. 공익이 논의된다는 건 여러분 권한이 매우 크다는 소리예요. 이걸 논의하겠다는 건 권한을 더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통제해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보시고요. 자, 내려갈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 특수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옹호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있잖아. 대한민국에 살아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약자 이익도 옹호해 준다고 하니까 국가가. 그래서 잠재이익이나 비조직 이익도 고려해주고 그래야지 다원 세력이 공존할까 안 할까 하고 여러분의 정책이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 통제할 거고요. 내려갈게요. 기능은 한마디로 뭐다? 어떤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에요. 항상 행정학 공부하다가 막혀버리면은 일로 가봐. 민주야 능률이야. 막혀버리면은 일로 가면은 답은 대충 나와요. 그럼 공익은 능률로 하자는 건가? 이건 아니야. 능률로 할 거면 왜 공익으로 가? 전문가한테 맡기지. 이거는 민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혔을 때는 어디로 가자? 능률과 민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왜 논의되는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 공적 영역이니까 국민 대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행정학은 민주와 능률이에요. 경제학으로 한다면 효율성이나 형평성이야. 파이도 키워주면서 골고루 나눠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 파이를 다 키워놔야 돼. 그래 뭐 나눠주겠지. 근데 파이만 키웠을 때는 문제가 뭐다? 다 갖고 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될 건데 이걸 가지고 나 우리 역대 왕정을 평가해봐. 세종대왕이 그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파이가 되게 커지잖아. 아 그 뭐 쌀 그 생산량 나오잖아 그거. 그리고 국민도 좋아했으니까 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셨고요. 아 갈게요. 요새는 이걸 갖고 현대 정치는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 문제는 요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공익은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이야? 가치 개념이야. 그럼 가치가 논의되었다는 건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요게 시험에 이제 20% 나오고요. 나머지는 공익이 뭔데 물어봐요. 이거 물어볼 때 주어를 찾아봐야 돼. 사회 전체가 주어가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실체설이 돼요. 반면 사회 전체가 아니라 요 개인들, 집단들 조그만 게 모여가지고 공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과정설이 돼요. 됐죠? 실체설은 뭐냐면 사회 전체 선험적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얘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이익들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민주적이야? 얘가 더 민주적이에요. 근데 왜 미국에 이게 안 되고 얘가 들어왔을까? 미국은 원래 다원주의였거든. 다원주의니까 이게 됐는데 60년대 8대2 사회야. 그럼 맨날 다수결하면 누가 이겨? 8이 이깁니다. 이에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2가 흑인이겠지 이제. 그럼 이런 이익도 반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려고 이제는 이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전체 공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약자도 보호됐겠지. 근데 이제 비판이 뭐다? 비민주적이에요.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들어온다? 담론이 들어와요. 담론도 결국 뭐야? 과정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공공 서비스론 할 때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다수결도 아니고 담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돼, 안 만들어가야 돼?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잖아. 됐지? 가겠습니다. 자, 과정설은 주어가 누구라고? 개인들이나 이익단체들이야. 그치? 그럼 누가 주도하? 사회가 주도하는 거야? 국가가 주도하는 거야? 사회가 주도하고 이해 관계자가 주도해요. 그럼 국가는 할 게 별로 없어. 너네끼리 타협해서 갖고 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공익이니까요. 이러니까 국가는 뭐다? 소극적이고 또 공익만의 모습이 없어요. 뭐가 공익인데?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타협한 게 공익이야. 그런 의미의 뭐다? 소극설이고 과정설이에요. 또 절차설이라고 그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과정만 정당하다면 그게 뭐다? 공익이라는 소리예요. 됐지? 이런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맞으려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맨날 팔만 이기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과정설 개념 봐봐. 주어를 어떻게 찾아봐라. 개인이나 이익단체다. 조그만 이익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공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 과정설이라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왜 소극이라고? 국가가 주도하지 않아요. 사회가 주도하고 국가는 그냥 중립밖에 안 돼요. 왜 절차라고? 절차만 정당하다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됐지? 자, 민주주의 조건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니야. 주기적인 선거와 정권 교체 가능성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야. 그런 의미에 북한은 민주주의 쓰면 안 되지. 저 새끼는 교체가 안 되잖아 저거는. 소련도 그 민주주의 아니야 저거. 맨날 선거를 하지만은 교체가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저거. 그렇지? 그런 의미에 우리는 맞잖아. 좀 바뀌잖아요 지금. 그래서 맨날 자유민주주의니 사회민주주의 그거 하지 말고 병신들아. 그냥 자주 바꿔 그냥. 자주 바꿔주면 니네가 알아. 조심해. 바꾸는 거 자체로 조심해. 다음번에 대통령 좀 조심하지 않을까? 뭐 나오면 좋을 게 없잖아. 맨날 들어갈 거밖에 없는데 뭘 그래. 조심한단 말이야. 두한형처럼 때리진 않잖아 이제는. 뒤에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민주화 된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맨날 사회가 많이 자유반이 어차피 삼성이 벌어준 거 먹고 살면서 말이야. 중요한 건 삼성이 네가 안 중요해 맛병실아. 그지? 걔가 못 벌어주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안 벌어주면 우리 굶어야 돼. 아마 지금 회장님 만나면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병신 새끼들이 지금 하나도 못 벌면서 내가 세금 안 내주면 다 굶을 것들이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 재영이 형 보면은 삼성이 우리 GDP 20%야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그래 걷어가고 이제 쌤 누가 인심은 성령이 쓰고 있지 이제 내가 해준다 하면서 그냥 그러고 앉았고. 에이구 돈이 있어야 뭐 무기를 만들고 할 거 아니야. 뭐 해야 될 거 아니고 그런.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제발 젊은 친구들 있으면 사업 많이 해. 삼성 같은 몇 개만 만들어줘.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그지? 자 갑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골고 안 나눠주면 또 우리 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삼성 많이 벌고 이걸 좀 나눠줘야지 나도 좀 해고 이거 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공익은 뭐다 과정설은 그런 실체 없어요. 내용 없어.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실체 부정한다. 결국 뭐다? 이런 조그만 이익들이 타협하고 합의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경험이야 선험이야. 경험적이에요. 왜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선험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말. 항상 어떤 명사 나왔을 때는 그 친구가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되고 이걸 틀리게 만들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틀리게 만들 것인가 그 용어가 뭔가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과정설의 반대말은 이따 보겠지만 실체설이나 내용설이 돼요. 이런 식으로 소극설의 반대말은 적극설이 되고 경험의 반대는 선험이 되고 조그만 이익단체가 만든다면 여기 사회 전체 이익이 있다는 소리고 전부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으로 좀 잡아봐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은 답이 있잖아요. 풀지 말고 답을 체크해버려 잘 안 되면은. 답에 맞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견해하고 안 맞더라도 답에 맞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돼 그냥. 갈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럼 뭐 공익은 뭘까? 그냥 오늘 많은 사람이 라면 먹자고 하면 뭐가 돼? 그게 공익이에요. 내일 선거하니까 다음번에는 라면이 아니라 밥이래. 그럼 밥이 공익인 거예요. 자기만의 모습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밑에 가봐. 공익과 사익의 차이는 양적이다. 그치? 질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니까 개념은 뭐다? 사익의 총합이다. 결국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모이면 다 모여가고 뭐가 돼? 공익이 된다는 겁니다. 어때? 자유주의 사고죠 이거? 개인주의예요. 현실주의야. 그래서 자유주의다, 개인주의다, 현실주의 일루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 전체주의가 되게 뭐가 돼? 실체설이에요. 그럼 미국은 원래 자유주의, 개인주의잖아. 그럼 얘가 맞잖아요. 근데 왜 실체설이 들어왔죠? 이걸로 안 되니까. 왜 이익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 누가 주도한다? 사회가 주도합니다. 이익단체가. 그러니까 국가는 뭐다? 소극적이에요. 다원주의다. 공리주의 기억나? 공리주의가 어떻게 들어가죠? 공리주의가 어떻게 되면 사회 전체. 근데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인데, 자, 사회 전체 이익을 사회 전체 이익이 있다는 소리야. 사익을 하나하나 극대화하다 보면 전체 극대화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 극대화하다 보면 전체 극대화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 공리주의가 뭐다? 과정설이에요. 됐지? 뭐 최대의 다수 최대 행복하니까 실체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고 사회 전체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요 개인들의 이익을 하나하나 극대화하다 보면 전체가 극대화된다 하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과정설로 들어와요. 벤담리로 들어와요. 어떤 분은 공리주의가 뭐 견해 차이가 있다. 그 견해 차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항정학에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항상 견해 차 없어요. 됐지? 지가 모르는 거지. 벤덤 아저씨가 실체설이라고 하면 그 무덤에 태어날 거 그냥. 그 사람 재밌는 양반이야. 미국에다가 어떤 교도소를 그려요. 사람이 행복할게. 여러분 어때요? 범죄인하고 일반인 섞여 사는 게 좋아요? 분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 일반인은 범죄인하고 살면 좀 싫어요. 행복이 떨어져 안 떨어져? 분리하는 거야. 근데 범죄인은 지니끼리 살아도 괜찮아요. 걔네들은. 분리하는 건 얘는 소리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괜찮잖아. 그럼 이득이 커졌어 안 커졌어?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치? 또 범죄인을 할 건데 여기 코 고는 사람하고 옆에 누구 놔둬야 될까? 귀머거리 놔두면 돼요. 그러면 아무 피해 없잖아. 얘는 코 마음대로 그러 좋고 얘는 아무 피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도소 설계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효용을 극대화시켜 갖고 전체를 키우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런 양반들이 이걸 뭐 견해차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이러면서 수험생들이 그런가 보다. 아 그러고 견해차가 있나 보다. 뭐 넘어가요. 견해차는 개뿔하면서 이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행자학에서 견해차 있다 강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견해차 없어요. 객관식 견해차 얼어주고 객관식 하면서.
갈게. 야, 성렬이 형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건 견해 차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답의 견해 차이는 없어요 그냥. 존경스러워요. 그 나이에 술 먹을 수 있다는 건 체력하려면 죽여주는 거야 그냥. 나는 못해 그렇게. 그렇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보자 한번. 자 내려갑니다. 이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설입니다. 자 이건 어떤 공익관일까? 주로 선진국이에요. 이게 미국 거 원래 공익관이었어. 근데 이걸로는 60년대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왜? 이가 안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온다? 그 밑에 있다. 이거는 다원주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보다시피 기준이 없어요. 타협이 돼야 되는데 타협이 안 돼. 그럼 어떡할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또 밑에처럼 신생국에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것들. 학자 봐봐. 저기 벤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공리주의 말한 그 견해차는 누군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 아신 분 있나요? 홉스는 성악설이지. 사회경론 같은 분들 별로 없죠.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슈버트가 한번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슈버트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야. 인간에 대한 가정이야. 인간이 이성적이다. 이거 이상적 미안해. 이상적이다. 합리적이다. 현실적이야.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모두 도덕적으로 행동해요. 그럼 사회이익이 바람직해질까 안 해질까? 해지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안 돼. 그럼 그러지 말고 가장 능력자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근데 이래버리면 또 뭐가 나올까? 권력이 부패하고 잘못될 수 있어 없어? 이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이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공익이 될 것이다. 그게 안 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능력자한테 맡기면 될 것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론이에요. 어때 물어볼까요? 사회 전체 이익이 있다는 거야? 개인에 대한 가정이야? 개인에 대한 가정이잖아. 개인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해 간 거잖아. 그럼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잖아. 조그만 걸 모아갖고 만들어 간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한번 나왔던 겁니다. 다시 할까요? 실체설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이익이 있어 이미. 홍익인간 이런 식으로. 이데야 이런 식으로. 이건 개인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 고조선에 사람 하나하나 모였고 홍익인간 만든 건가? 그건 아니잖아. 이미 그냥 이런 이익이 있다는 거잖아. 이건 실체설이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런 인간에 대한 가정 하나하나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다면 뭐가 될 것이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분도 어떠해? 과정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요 기출문제 봐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슈베르트라고 읽는데 또 슈버트 해가지고 헷갈려요 그냥. 스펠링은 슈베르트예요 그냥. 그 다음에 보다시피 벤틀리, 트루만 많이 들어봤지 이거? 다원주의 할 때.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올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가 별로 없어요. 여기 편합니다. 넘어가면 너 이거 가볼까? 이거 봐. 플라톤형, 틸레스형 되게 많지 이거. 요게 되게 실체설이야. 근데 안타깝게 이런 분들은 되게 전체주의로 빠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 전체 이익이 있다는 거니까. 이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 가지고 개인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전체주의 문제야 이게. 이해됐지? 자 가겠습니다. 실체설. 자 얘는 왜 실체설까? 자기만의 본래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해요. 자 어때? 선험적이야 경험적이야? 선험적이야. 선험적.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자 왜 적극설이죠? 누가 주도한다?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요. 국가가. 됐지? 소수 엘리트가 주도해. 전문가가 주도해.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과정설이 점증 모형으로 갈 거고 실체설이 어디로 간다? 합리 모형으로 가요. 합리 모형으로. 자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집합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전체 이익이에요. 사회 전체 이익이다. 읽어보시고 절대 선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특히 국가가 찾습니다. 국가가 사회의 풍향기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예요. 국가 자체가 인격이 있다. 한마디로 전체 여기서만 집단은 전체주의예요. 이익단체가 아니고요. 전체주의 성격이다. 이러니까 민주야 비민주야? 비민주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왜 이런 비민주가 들어왔다고 더 이상 다수 결론은 안 되니까 얘가 들어왔던 거야. 그다음 이 다음 이론이 누구다? 담론 이론이야. 70년대. 그리고 우린 90년대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관료가 우월하다, 국가가 우월하다, 두로 전체주의다, 개도국이다. 이게 나왔지 이렇게. 엘리트론이다. 소수가 주도하니까, 전문가 주도하니까 합리모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반대말이 뭐다? 합리모형의 반대말은 점증이겠지. 점증모형은 과정설. 그다음에 다원주의도 과정설. 이런 식으로 사회중심도 과정설. 나중에 동원모형이 이쪽이라면 외부주동 모형은 과정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실체설은 이미 선언적 기준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갈등이 나왔을 때 이 기준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되었을 때는 과정설이 안 되니까 뭐가 낫다? 차라리 실체설이 낫다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되었을 때 또는 다수결 횡포 나왔을 때 그때는 약자 이익도 반영해 놓은 실체 이익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비민주적이고 결국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론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담론이 이제 철학자가 나왔는데 제가 두 분만 외워달라고 그러던 루소하고 칸트만 좀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플라톤과 누가 나왔더라? 텔레스 형 말고 누가 딴 분이 나왔어요. 예? 다시 루소와 칸트가 잘 나왔는데 플라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칸트와 롤스 미안해. 칸트와 롤스가 잘 나왔었는데 이번에 플라톤하고 루소가 시험에 나왔어요. 미안해. 이렇게 나왔으니 체크 한번 해봐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두 가지예요. 언제 등장했나 문제. 언제 등장했나. 언제 등장했다고? 이론론 때, 이원론 때? 이론론 때 등장.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봤더니 과정설과 실체설 문제야. 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최고가치 맞고 그다음에 2번 조심하자. 얘가 논의되었다는 건 고난이 커졌다는 소리예요. 고난이 확대 처리한다. 맞아. 왜? 너무 모호하잖아 지금. 한마디로 국가가 공익이란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다음에 이원론이 이론론이 아니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불확정적이다. 책임성 강화하는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아니 책임성 강화되었는데 왜 확대 초래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얘 논의했다는 건 여러분 고난이 커졌다는 거야.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통제해 보겠다는 의미지. 자, 옳은 거네요. 1조에 뭐가 있다? 1조는 항상 능률과 민주예요. 공익은 없습니다. 1조는 능률과 민주야 무조건. 틀렸습니다. 공무원 헌장에는 공익이 있어요. 나중에 헌장도 볼 건데 헌장에 뭐 없다? 생산성은 없어요. 걔만 없다고 알면 돼요. 딴 거 외우지 말고 생산성이나 성과 얘기 안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서비스론이 뭐라고? 신공공관리론은 사이익의 총합이지만 얘는 뭐다? 담론의 결과물이에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사이익의 부산물이 아니라 뭐다? 담론의 결과물이고 목적물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 틀렸나? 부산물 아니 바뀌었네 지금. 틀렸네. 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사익 간의 타협이다. 집단 작용이다. 이건 과정설이겠네. 이거는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과정설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과정설은 자기만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1번 봐봐. 자, 멋있는 표현이네. 행동 가능한 안내자 역할은 누가 한다? 실체설이 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홍익인간 기준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체라기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좋아하다. 이건 과정설이네요. 답은 1번이겠네.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돼? 중립적 조종자가 돼야 돼요. 중립적. 밑에 있죠. 공무원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조종자다. 맞는 말. 심판자밖에 안 돼요. 맞는 말이고 실체설은 뭐다? 이 과정설이 비판하는 거야. 없는 것을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실체설은 지금 과정설 입장에 본다면은. 그래서 내려가니까 행정의 정당 확보하기 위한 상징 수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는데 지금. 없는데. 이 문제가 최근 문제네요. 행정학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요새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발언하는 거 보면 참 말 잘하더라고요. 행정도 마찬가지 같아. 계속 뭐 표현 만들어내 지금. 똑같은 말인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 사회과학의 문제야 지금. 법학이랑 딱 정해져 있는데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인데. 자, 4번입니다. 과정설, 사익의 조정 절충이다. 맞는 말.
두 번째입니다. 얘는 기준 없다니까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자, 공익과 본질, 사회 이익, 집단의 이익과 본질 구별되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얘는 비판적 토의가 발달하지 못한 신생후 적용이 안 되고 다원주의고 선진국 여기만 적용됐어 이거. 답은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이다. 맞는 말. 두 번째입니다. 과정설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이다. 맞는 말. 세 번째, 공동체 공동선에 종속된다. 실체설이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없어요. 있어도 누가 이긴다 무조건 공익이깁니다. 맞는 말. 정부 독자적이다. 실체설이에요. 과정설은 정부가 아니라 이익단체 사회가 주도해야 돼요. 6번입니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이다. 규범적이다. 맞는 말. 과정설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실체설이 국가가 독자적이에요. 관료 독자적이다. 적극적 맞는 말. 개인주의 다원주의 과정설. 그 다음 틀렸죠. 절참리설은 과정설이에요. 과정설이다. 답은 5번입니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과정설은 사익 간 조정 타협이다. 맞는 말. 그 다음 세 번째 틀렸네. 다원민주주의는 과정설이에요. 나왔죠. 루스와 플란톨은 실체설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익이에요. 공익 문제는 두 가지라니까 언제 논의되었는가. 두 번째 공익 개념이 무엇인가. 됐지? 요거. 그래서 주어를 잘 봐봐. 사회 전체 이익이 존재하더라. 실체설. 사회 이익이 아니라 조그만 이익이 모여갖고 전체 이익이 만들어지더라. 과정설이야. 됐지? 자, 그러면 어디 있어? 공공선택론과 경제학 이론들 전부 다 뭐다? 과정설로 봐야 돼요. 처음에 개인주의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자, 정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미국이 60년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전 세계 GDP 한 60%가 미국 거예요. 그 효율성은 좋아 안 좋아? 좋은데 미국 행복하지 않아요. 왜? 얘가 다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가 없잖아 지금. 이러니까 이 파이를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나누는 게 잘못되었는데 파이만 키워가 봐요. 그럼 점점 불평등해지는 거 맞잖아 지금. 그지?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공리주의가 안 되니까 요 전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논의도 이미 텔레스 형이 했대요. 이 양반은 뭐 안 한 게 없어 그지? 그래서 정의가 뭐라고? 응분의 몫이래요. 그럼 응분의 몫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을 만들었어요. 이걸 나눕시다. 어떻게 할까요? 기여한 만큼 나눕시다. 이게 바로 실질적주의 자유주의예요. 두 번째, 그러지 말고 그냥 5천만 분의 1로 나누자. n분의 1로. 이게 평등주의 사회주의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뭐 이걸 추가하고 앉았어 그냥? 난 줘도 안 해 이런 거. 아니 왜 다르게 일했는데 똑같이 나누냐? 말도 안 되지 그는. 그런 의미에 나는 그냥 완전 보수주의야 그냥. 그렇지? 근데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삶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있어 없어? 뭐 장애인 태어났다. 이건 그 사람 잘못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 사람도 최소한 이만큼 갖게 해주는 게 어떨까?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이건 너무 막간 거야 이거는. 이 정도 조이. 근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 좀 애매해. 얼마가 좀 최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능력과 사자. 이게 바로 욕구주의 절충주의예요. 그럼 요 세 개 중에 여러분 뭘 원해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여기다 롤스가 자기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그게 뭐다? 원초 상태야. 너의 위치를 몰라야 돼요. 네가 대한민국에서 상위 1%야. 얼른 뭐를 선택할 거야? 넌 정의롭지 못해요. 이미 알고 있잖아. 네 위치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 네가 유리하잖아. 저길. 네가 상위 하위 1%야. 그래도 1%가 이거 하실 분. 멋있는 사람이지. 이거 하지 않을까요? 이거 봐. 정의롭지 못하잖아. 근데 네가 상위인지 하위인지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이러면은 나도 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최악을 대비해서 이만큼은 주자. 나머지는 능력하지 않은 게 롤스의 주장이에요. 이걸 증명해요. 그렇지? 별걸 다 증명하지 그냥. 그래서 다시 보다 텔레스 형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여기다가 롤스가 뭐가 들어간다? 무지의 배일 원초 상태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라면 이런 가정이라면 이걸 원한다는 거야. 한번 물어볼까요? 이걸 줬을 때 미국 사회가 좋아지니까 주는 거야? 그냥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할 때 상대론이 아니라 뭐다? 절대론이에요. 우리 기억나 같이 상대론 할 때 목적 결과가 좋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설사 저걸 줘가지고 미국 사회가 나빠지더라도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이 사람은 같이 절대론이에요. 이해되지?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나왔어. 다음 1번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다음 중 가치에 대한 견해가 다른 하나는 전부 다 뭐다? 뭐뭐 하니까 뭐뭐 한다. 뭐뭐 하니까 뭐뭐 한다. 전부 다 목적론 시각이에요. 근데 정의론 시각, 결정론 시각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게 아니고 마땅히 줘야 돼요. 됐지? 이게 바로 뭐다? 절대론이에요. 됐지? 자, 유공전 우대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우대해야지? 그걸 우대해야지 후대가 뭐 우리도 봉사하고 그럴 거다. 전부 다 뭐야? 상대론이에요. 그치? 반면에 절대론은 그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돼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설사 그거 나빠지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절대론 시각이에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텔레스형 동등한 사람이 응분의 몫이다. 세 가지에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실적주의, 절충주의, 욕구주의라고 그래요. 됐지? 요게 이제 자유주의 시각이고 이게 사회주의 시각이에요. 넘어갈게요. 롤스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다가 원초 상태가 들어가요. 너의 위치, 상대방 위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5대 손이 대한민국에 살아봅시다. 5대 손이 어떻게 태어날지 알아요? 모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든 모르겠는데 그 친구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 최소한 개인의 행복을 좀 누리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설사 장애인 태어나더라도 그렇지 않나? 모르니까 갈게요. 텔레스 형이 참 미국의 철학자가 별로 없는데 이게 그 중에 그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이분이. 갈게요. 평등주의가 뭐라고? 요거 사회주의 시각이고 요거는 되게 미국 자본주의다 보니까 주로 정치 평등으로 많이 들어가요. 경제는 안 되고 요게 바로 뭐다? 자유주의 시각이고 실적주의라고 그래요. 요게 뭐다? 욕구주의 절충주의라고 그래요. 그 밑에 있죠? 평등주의가 주로 사회주의 시각이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 자유주의 시각이고 맨 마지막 롤스는 뭐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저는 뭐 옛날 이런 예를 들어봤어요. 마이클 샌들도 그 정의론 쓰잖아. 그 사람 자유주의 시각이 아니라 공동체주의 시각인데 여러분 한번 해볼까? 여러분 내일 태어날 거야. 아직 안 태어났어. 집이 세 가지 집이 있어. 부잣집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아주 가난한 집이 있어요. 한번 집을 개선할 기회를 드릴게요. 어느 집을 좀 좋게 만들어 줄래요? 부잣집, 중산층, 좀 가난한 집. 네, 가난한 집 개선한다라. 왜? 나도 태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지금. 여기 태어나면 좋은데 이리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제일 불안하니까 여기 좀 더 우디하게 정체를 만들어주면은 내가 여기 태어나더라도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이게. 자, 갑니다. 롤스 아저씨. 롤스 개념은 정의는 공정성이다. 특히 원초 상태가 중요하다. 원초 상태가 뭐라고? 무지의 배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유불리. 내가 유리할지 네가 유리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뭐다? 원초 상태예요. 거기서 우리가 합의한 게 뭐라고? 세 번째 파트야. 자, 봐. 네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전혀 몰라. 그때 우리가 합의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설사 이거 지켜서 미국이 나빠지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롤스의 정의론이고요. 자, 미국 60년대 엄청나게 불평등하죠. 그 상황에서 공리주의처럼 파이만 쫙 키워봐. 그럼 더 좋아져, 나빠져? 더 나빠져. 더 불평등해져요. 그래서 현저한 불평등 위해서는 파이만 키운 효율성을 강조한 공리주의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생각해. 이거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맥스가 그냥 어떻게 맥스 그냥 이거 최대예요. 그냥 함수가 없다면 그냥 최대예요. 근데 함수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경제학이야. 경제 시각이란 말이야. 맥스로 가는 거 보니까 최대로 가는 거 보니까 최대. 자, 우리 저번에 말했죠. 미국은 동사가 먼저야, 목적어가 먼저야? 동사가 먼저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 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 함수가 돼요. 이해됐죠? 우리나라 시각 다르잖아, 걔네들은. 얘가 동사가 돼 목적 함수. 최대로 갔네. 그럼 최대로 가는 거 보니까 생각해봐. 편익이겠어, 비용이겠어?
합리적이라면, 경제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편익이겠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최대 편익을 최대화시켰는데 어떤 편익을, 가장 큰 편익을, 최대 편익을 크게 시켰잖아 지금. 다시 요 앞에가 동사예요. 최대화시켰잖아. 그럼 최대화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편익이겠지. 근데 네가 낙관적이라면은 가장 큰 편익일까 가장 작은 편익일까? 가장 큰 편익이겠지. 낙관적이라면. 근데 네가 만약 비관적이야. 그럼 가장 큰 편익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작은 편익을 좀 더 키워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작은 편익이 누구지? 가난한 사람이야. 나도 여기 될 수 있잖아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의 편익을 가장 크게 키워준다면 전체를 평등해지 안 평등해져? 평등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다시 이 사람 봐봐. 왜 맥스민이라고? 최대화시켰네. 근데 어떤 편익을,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작은 편익을 국가가 키워준다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평등해지 안 평등해져? 평등해지겠죠. 그래서 요 사람은 영어보다 맥스민이에요. 어떤 분은 미니맥스는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얘도 소기니까 미니로 갔으니까 이거는 최소로 가야 되잖아. 그럼 최소로 가는 건 비용이야 편익이야? 아 비용이겠지. 근데 이 사람 우리 60년대는 지금 비용 줄이자는 얘기야, 그 약자 파이 키워주는 얘기야. 파이 키우자는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 비용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파이를 키워주자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파이가 가장 큰 사람 파이가 아니라 가장 작은 파이를 좀 키워달라는, 그래야 전체가 평등해질 거니까요. 됐지?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십시오. 잘 나오지 이거. 그래서 조심하자. 저거 맥스민을 만약에 있잖아. 자 봐. 목적 함수가 없다면요 어떻게 읽어? 그냥 최대 최소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냥 영어로 최대 최소 원칙이야. 근데 목적 함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읽는다? 최소 편익의 극대화를 읽어요. 얘가 뒤가 목적 함수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넘어갈게요. 아 별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 미국의 일가치가 뭐죠? 일가치는 자유야. 그러면 평등은 중요하지 않나? 아 당연히 중요해요. 이거 있으니까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특히 절대 왕정이 싫어서 들어온 애들이잖아 지금. 당연히 주어진 걸로 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60년대 빈부격차가 벌어져요. 그럼 뭐가 깨져? 평등이 깨져요. 평등 깨지면 발언권도 없어져요. 여러분도 가봐. 회사 갔는데 나의 생사 여탈권을 사장이 다 장악하고 있어 지금. 사장이 잘못된 말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거기서 아니다 말하실 수 있어요?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기초소득이 얼마 정도 있으면 사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나오실래요? 혹시 유튜브 봐봐봐. 여러분 나이 때 있잖아.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자유 찾아 산다고 하다 1년 살다가 후회하는 애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오는 거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 좋다. 맞아 나왔어야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없었다야. 준비가 없었다는 거야. 뭘 준비하고 나오고 먹고 살 걸 준비하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냥 나온 거야. 나오면 잘 되겠지 하고. 뭘 개뿔 잘 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또 공무원 우습게 하래 이것들이 그냥 한 석 달 하면 될 줄 아나 봐. 야 너 같은 애 되게 많아 임마. 바보들 아니거든. 석 달 만에 대충 해갖고 하다가 아니 이제 개박살 나지 이제 평균 한 50점 나올 거야. 그럼 멘붕 오는 거야. 나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개판이거든 지금.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처음 봤을 때는 한 6개월 지나면 뭐 점수 나오겠지. 봐봐 시험 쳐봐 몇 점 나오나 보게. 바로 바닥입니다 그냥. 그때 이제 멘붕이 와요. 나는 능력이 없는가, 나는 병신인가 하면서 그냥 뭘 다 비슷해. 뭘 그래. 아니가 다 똑같지 뭘 그래. 자 뭐 하라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 너의 기초소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그런데 멘붕 없이 다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자꾸 요새 기초소득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뭘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없어. 살다 보면은. 그럼 다시 할 수 있게 기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기회 줄 건데. 물론 집이 부자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 지금. 그럼 내가 설사 욕하다 아니라고 나와서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나중에 애도 낳고 뭐 부인이 있고 막 이래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할 수 없잖아 지금. 뭘 하고 싶어도 지금. 아 근데 그거 놔두고 떠난다. 그 미친 새끼지 그는.
책임감도 없고 그건 아니고 지금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혼자인데 그냥 그래서 설사 이걸 그만두더라도 뭐라고 준비하고 그만둬 딴 걸 뭐 해놓고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그러죠. 파이프라인 뭔가 했더니만 그 돈 나올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더라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어쨌든 우리는 뭐라고 자유가 중요한데 평등이 깨지면 더 이상 발언권이 안 돼요. 그럼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정치 자유가 깨지 안 깨져. 깨진단 말이야. 이러니까 평등을 좀 더 높여줘야 돼 안 높여줘야 돼?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제일 불우한 사람을 좀 키워준다. 전체 평등해지겠죠. 그렇지 않아? 자 내려갑니다. 어쨌든 최대 극세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전개입니다. 논점 뭐라고? 이 사람은 보다시피 봐. 개인의 이제 자유를 가지고 설명해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하고 보다시피 무죄의 배를 들어왔죠. 인간은 뭐다? 합리적이다. 이기적. 이건 원래 사회계약이라는 자유주의의 전통이에요. 계약론. 여기다가 뭐가 들어온다? 무죄의 베일이 들어와요. 다시 합리적이다 이기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다? 그냥 자유주의 전통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 무죄의 베일 가정이 들어가요. 이럴 때 이러면은 뭘 선택한다는 거야? 아까 봤듯이 맥스 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밑에 있으면 개념 봐볼게요. 사회계약론 모든 사람들 뭘 추구한다? 자기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이기적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무죄의 베일 들어가요. 자, 이 말이 맞단 봐봐. 나도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 이걸 좀 키워주는 정책이라면 나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저축 원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냐면, 자, 여러분, 약자한테 많이 배정하자는 거잖아 지금. 근데 약자한테 다 배정해버리면은 미래 세대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미래 세대에 위해서 남겨둬야 돼, 안 남겨줘야 돼? 왜 미래 세대도 약자가 존재할 거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남겨두고 이 범위 내에서 약자한테 제일 우대가는 걸 만들어 달라가 지금. 넘어갈게요. 이론칙이 뭐가 1번, 2, 3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자유라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유를 위해서 뭐가 나온다? 평등을 높여줘야 돼요. 1번이 뭐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발언권, 정치 자유예요. 정치 자유야. 평등한 자유 원칙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나만 자유가 있는 게 이분도 자유가 있어 없어? 그럼 이분의 자유를 침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하자. 최소 보장이 아니라 최대 보장이에요. 타인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보장이다. 두 번째, 자 어떤 불평등이 있어요. 자 봐, 우리가 게임을 했는데 내가 많이 땄어요. 이분은 많이 잃었어요. 자 어때? 평등해 불평등해? 불평등하지. 난 많이 땄고 많이 잃었으니까 어때? 그럼 받아들일래 말래? 이분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받아들인 조건이 뭐라고? 정당한 불평등 원칙인데 첫 번째 기회는 있었어야 돼요. 애초에 내가 속여서 땄어요. 내가 너무 유리했어. 그럼 이분은 억울하니까 동의 못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기회가 동등했는데 내가 딴 거야 지금. 그러면 동의해야 돼 이거는. 그치? 근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어 없어? 벌어져요. 벌어진다. 너무 벌어져 버리면 이 사람 자유가 깨져요. 이러니까 이때는 국가가 들어와서 좀 약간 약자한테 옹호해줘야 돼. 그때 누구한테 제일 유리하게? 가장 많이 딴 사람한테, 가장 많이 잃은 사람한테. 잃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전체가 평등해질 거니까요. 사실 어떠한 불평등이 정당하게 해서 뭘 해야 되는? 첫 번째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도 안 주고 이 사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건 정의롭지 못해요. 자, 기회를 줬어. 기회를 줘도 벌어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자유가 깨지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약자한테 좀 우대되는 정책이라면, 그치? 약자한테 10개 주고 부자한테 3개 뺏어왔어요. 그러면 부자한테 불평등하지만 얘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수용해 줘야 돼. 그리고 전체가 평등해질 거니까. 그래서 다시 1번이 뭐라고? 평등한 자유원칙이에요. 그치? 두 번째가 뭐라고? 정당한 불평등인데 두 가지가 있다. 기회균등이에요. 두 번째가 뭐다? 차등의 원칙이야. 여기에 결과평등이에요. 그럼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 1원칙 이겨요. 그럼 이 원칙의 기회와 결과 싸움 누가 이길까? 기회가 이겨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여기서 맥심이 나오는 거야. 약자한테 들어가는. 넘어갈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 갑자기 칸트가 나와요? 내가 미국 사회한테 이만큼 주는 게 좋으니까 준 거야? 그냥 줘야 된다니까. 가치 뭐다? 절대론이에요. 절대론이야.
칸트 아저씨 의무론, 가치 절대론이야. 특히 누구 비판이다? 공리주의 비판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간다? 신행정학으로 연결돼요. 사회 형평성으로. 됐지? 문제 풀어볼게요. 비판 읽어보시고 너무 무지의 배일은 좀 인위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중도 시각이다. 형평성은 좋아지겠지만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토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맨날 뭐로 바꿔요? 계획으로 바꿔요. 계획으로 계약을. 근데 이거 애울기 쉬워 여러분. 자유주의야 지금. 자유주의는 결국 사회 국가 계약 뭐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주의 시각이 아니고 정의론 시각, 배분 시각이고 또 맨날 답은 계약을 계획으로 바꿔요. 계획으로. 두 문자가 있는데 뭐 두 문자는 별 필요 없어 그냥. 필요한 만큼. 자 뭐냐면 어떤 재화가 있어요. 이 재화를 좀 나눠 가져야 돼, 안 나눠 가져야 돼. 이러니까 어떤 가족은 10가족이 여기는 2가족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나눈 것도 정의롭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만큼 일만큼 있는데 요거는 한 2-3번 나왔는데 맨날 계획을 계약 바꾸더라고요. 발음이 안 나오게. 갈게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정의는 뭐다? 공평성이다. 맞는 말이고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하되 누구한테 유리하다면 약자한테 유리하다면 2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초 상태가 뭐라고? 노예 무죄 베일이야. 이때 우리가 합의한 건 공정이 공정하지 않아? 공정해요. 맞지? 맞습니다. 원초 상태에서 합의한 1년 법칙이 정의다. 그래 이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맨 마지막에 틀렸나요? 틀렸지. 개인 재능과 노력에 대한 성과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에요. 개인의 소유물도 있겠지만은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4번이 가장 거리가 멀어 지금. 개인 재능과 노력의 결과물을 전부 다 개인이 가져버린다면 아까 봤던 뭐야? 실적주의예요. 근데 그래 버리면 불평등이 심해져 안 심해져? 심해질 겁니다. 자, 롤스 아저씨 최대 극대화가 아니라 뭐다? 최소 극대화예요. 최소 극대화. 영어를 줄 겁니다. 반드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론 옳지 않은 거네요. 롤스 아저씨 사회계약론은 뭐라고? 사람은 이기적이다. 합리적이다. 여기다가 롤스의 무죄의 배일이 들어가요. 1번 맞고 2번은 무죄의 배일 맞고요. 그 다음에 1원칙이 뭐라고? 평등한 자유원칙이야. 틀렸어. 약자한테 주다는 건 2원칙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답은 3번 틀렸고요. 자, 2, 3 중도 시각이야. 실적주의도 있고 평등주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도 시각이고요. 4번입니다. 롤스의 주장이 아닌 것은 정의는 공정성이다. 이념적 상황으로 원초 상태 맞고요. 무죄의 배일을 틀렸죠. 고려되지 않아야 돼요. 너의 위치, 타인 위치 몰라야 돼요. 고려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심해야 돼. 자유는 사회성이 있어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맞는 말이고 차등 원리와 차등 조종 안에 뭐가 있다? 조심해. 차등 조종 안에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가 있어요. 이 차등 조종 원리가 바로 다른 말로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차등 원리와 차등 조종 원리 다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5번입니다. 사회계약론 또 나왔네. 맞고. 두 번째 원초 상태다. 무죄의 장막이다. 맞는 말이고 3번 틀렸네요. 3번 약자익 편익 최대화하는 건 이원칙이에요. 답이 3번이고요. 롤스 중도 시각이다. 그다음에 5번이 자유의 사회성이에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최대한 보장이다. 또 이런 것도 있어. 1원칙은 헌법이야. 2원칙은 법률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거 들어봤지? 시민 불복종 운동. 롤스가 말한 거예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정책은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중도 입장이에요. 틀렸어 1번. 1번 틀렸고요. 자유주의 시각이 아니라 중도 시각이에요. 2번 가니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불평등한 배분은 약자한테 유리하다면 괜찮다. 맞는 말. 또는 기회를 줘야 돼요. 불평등할 때는. 세 번째, 현저한 불평등 위해서는 효율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더 불평등해져요. 그치? 아니 힘의 체계 너무 많은데 파이만 키워가봐. 더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치? 4번입니다. 사회계약론 전통이에요. 원초 상태에서 이성 판단 극히 합리적이다. 사회계약론 전통 맞습니다. 7번입니다.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최소한 보장 아니야. 이거 최소한 아니 최대한이야. 체크하시고요. 차등 원리가 뭐라고? 약자한테 우대해줘야 되는데 미래 세대에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겠지. 저축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자한테 우대해줘야 돼요. 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어떤 불평등이 정당하게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도 안 주고 불평등하게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3번이 기회평등 원칙이야. 누가 이긴다고? 기회하고 차등상에 싸웠을 기회가 이겨요. 기회가 이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형평성 얘기입니다. 롤스 정의론 얘기. 그다음에 형평성인데 요걸 많이 오해해요. 이거는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장에 주는 거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시험은 수평이야, 수직이야?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다, 수평이야. 성적에 따라 다르게 되고 있다,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을 봐야 돼요. 그렇지? 이거 조심하자. 공적 부조. 약자한테 공적 최저임금 줄 거야. 수평이야, 수직이야? 요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누구나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하면 뭐야? 이거는 수평이야. 근데 이만큼도 못 받으니까 이만큼 우대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수직이 돼 버려요. 똑같은 말이어도. 다시 할게. 누구나 이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돼? 수평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걸 더 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이해만 더 해준 거잖아, 지금. 그럼 뭐가 돼? 수직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다 하면 수평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얘가 좀 우대해서 얘 데리고 와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적 부조여도 어떤 분은 수평이라고 어떤 수직이라고 그래요. 그 느낌이 달라요. 누구나 그 의무 교육 받아야 돼.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의무 교육 못 받고 있어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또 밖에 만들어 줘야 돼, 안 만들어 줘? 이때는 수직이 돼 버려요. 얘만 해줄 거니까 지금. 그래서 누구나 했을 땐 수평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만 뭘 해줬다 했을 때는 수직이 돼 버려요. 성적이 좋은 친구들한테만 좋은 거 주겠다, 수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수직은 뭐 약자한테 이게 아니야. 설사 강자한테만 더 주더라도 다르게 했으니까 얘가 더 기여했으니까 그건 뭐하다? 수직이 돼 버려요. 이거 애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애우면 안 되고 문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줬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치? 자, 대표 관료제야. 얘한테 할당해 주는 거야. 그럼 수평이야, 수직이야? 얘만 주는 건 수직이 되는 거야, 이제. 여기만 준다, 수직. 그게 아니 누구나 다 들어가더라, 수평이 돼 버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